팔란티어를 설명하는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들 그리고 유튜버들 내용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팔란티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만으로 팔란티어를 그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팔란티어 주식을 사도 되느냐는 팔란티어가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까요? 이걸 묻는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현재의 팔란티어 모습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미래의 모습을 진짜 상상으로 그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 어떻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책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적인 표현 때문이거든요. 스타트업에서 제품 개발할 때 가장 흔히 겪는 판단 미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죠. 근데 이 제품의 기획자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이 기획자의 사고의 흐름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특정 제품에 옵션 A가 다 달렸습니다. 그럼 옵션 A가 달린 이 제품이 달리기 전 상태의 제품보다 더 좋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죠? 이 사고의 흐름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옵션 A가 달린 이 제품이 달리기 전 제품보다 더 좋아지려면은 더 좋아졌다라는 기준점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저 끝에는 완벽한 제품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달림으로 인해서 완벽한 제품의 방향으로 이동됐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옵션이 달리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완벽한 제품이라는 건 이상향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허구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옵션 A가 더 달림으로 인해서 이 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이 상태가 모순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허구의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왜 이런 판단 미스가 생기게 되냐면은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적인 표현 때문이거든요. 옵션 A를 달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좋아질 거야라는 언어적인 표현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진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좀 정의가 안 된 거거든요. 좋아지다라는 게 뭔가. 근데 그 반대의 과정은 있습니다. 제품에 결함이 생겨서 더 나빠지는 방향은 있죠. 결함이라는 건 명확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빠진 제품도 있고, 그 마지막 단계에 완전히 쓸모없는 제품의 상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존재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도 있어요. 결함을 해결하면 더 좋아지는 제품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좋아지다라는 언어적인 표현을 문제를 해결해서 고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사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행위를 하면 좋아질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로 사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만 실체가 있는 사고의 흐름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문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기획자가 처음 생각했을 때 이 옵션을 추가하면 왠지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사고로 접근하면 되지 않고, 이 제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옵션들을 추가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지금 겪고 있는가의 사고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솔루션보다 문제에 먼저 집중하는 사고의 흐름이 실체가 있는 사고의 흐름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에 접근하는 방식처럼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계로 이걸 하면 더 좋아질까야 라고 사고하지 말고, 이 행위를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의 사고의 흐름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는 누가 만든 회사이며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일단 팔란티어의 창립 멤버는 총 5명인데, 가장 핵심 멤버는 흔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이고요. 피터 틸의 대학교 동창생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이 2명이 이제 핵심이 되는 주된 멤버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철학 박사로 알려져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IT 기업의 CEO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창립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9.11 테러 때문이었고요. 미국이란 나라도 테러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 최대 강국이라는 입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제 이 위기 의식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테러의 위험에 벗어날 수 있을까에 문제에 집중하다가 테러의 상황을 보니까 수많은 테러의 징후들이 있었는데 왜 그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의 징후들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테러라고 해석하지 못했을까? 여기서부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데이터를 통합하는 기술,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하는 기술, 데이터 이런 처리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팔란티어는 이제 이 기술을 온톨로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온톨로지 기술을 처음에는 미국 국가기관에 처음에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이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CIA나 이제 국방부에 이 기술을 보급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일반적인 기업에도 전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2015년부터는 일반 상업기관에도 이 서비스를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적인 기본적인 히스토리는 이렇고요. 팔란티어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팔란티어는 고객사에게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이 뭐냐면은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고객사는 그 플랫폼 위에서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이거 프로젝트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요. 똑같이 만든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 안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다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고 그 문제에 맞게 솔루션을 다 완성해 가다 보면은 기업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 기업의 전반적인 모습이 하나의 큰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회사 하나가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팔란티어 플랫폼이 이 조직 전체에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조직을 운영하는 하나의 운영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달의 민족을 떠올리면 되게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음식이 배달되는 과정은 농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농장에서 음식을 재배하고 수확을 하죠. 그리고 이게 도매처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도매처로 이동해서 가공이 된 다음에 식당으로 이동하죠. 식당에서 다시 음식이 가공돼서 고객에게 이동돼요. 기존에는 이 각각의 가정들이 다 독립적인 플랫폼들로 존재했었어요. 농장 따로, 도매처 따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음식 배달만 보면. 그리고 식당 따로, 배송업체 따로, 그리고 소비자 따로.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아우를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 투 엔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소에서 연결해서 가지고 오고 통합하고 처리하고 어떤 모델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결국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디지털 트윈으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다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디지털 트윈을 떠올리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 안에 모니터를 보면은 테슬라와 똑같은 차량이 모니터 안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테슬라 차량과 완벽하게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 문을 열면 그 모니터 안에서 그래픽도 똑같이 열리죠. 트윈이잖아요,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문제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된 속성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닥쳐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비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 내 생체 정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비만과 관련된 정보들만을 연결해서 갖고 옵니다. 체중이 될 수 있고, 키도 될 수 있고, 허리 둘레 될 수 있고, 근육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갖고 와서 연결시켜서 통합하고 그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는 거예요. 지금 내 비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운동량 부족이라던가, 운동량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그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근데 지금 내가 파악하고 있는 이 문제의 현황은, 현재로서 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압도적으로 이 비만의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 원인이라고 그렇게 관계들을 표현을 해놓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의 활동량과 몸무게와 근육량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 표현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수치들이 또 변하겠죠. 이런 관계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 전체 시스템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각화가 된다는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이 디지털 트윈이 된다는 건 기업은 사실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이거의 모음집이 결국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프로젝트가 문제와 그 문제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그리고 원인들, 이런 것들을 도식화해 놓는 과정이 결국 디지털 트윈화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팔란티어와 다른 회사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쟁사들을 보면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 고객사의 프로젝트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태만 보면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은데, 결국 이것은 그 해당 프로젝트를
얼마나 보다 더 완벽하게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낼 수 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는 과정의 핵심 요소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내 존재하는 엄청난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쉽고 빠르게 통합해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느냐. 그것도 개발자뿐만 아니라 비개발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저 모두가 그렇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느냐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만들어 놓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과 사용자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존의 데이터 시스템에서는 분석되어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거기서 끝나요. 일방향성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그러니까 새로운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이게 기존의 시스템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과거의 데이터만 계속 흘러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팔란티어 시스템은 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내가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서 시스템이 변화가 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다시 나에게 흘러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고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면 할수록 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아키텍처가 계속 개선되어가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용자들에게도 같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구조가 바뀌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 데이터를 보고 더 좋은 의사결정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개선되어가는 구조,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안이 중요하겠죠. 근데 팔란티어의 보안 등급은 이미 미국 정부 기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고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고, 두 번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보안이 확실하다. 이게 원활해질수록 궁극적으로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그러겠죠. 그러면 결국 디지털 트윈을 얼마나 잘 구현해낼 수 있느냐의 이야기는 그 문제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얼마나 잘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랑 비슷하게 되거든요. 팔란티어는 이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극한적인 환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전쟁이거든요. 그쵸, 전쟁에서는 이게 다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가 잘못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니까. 근데 팔란티어 시스템이 이 전쟁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거예요. 2022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처음 이용되기 시작하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부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쟁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이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의 성능이 입증된 유일한 빅데이터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 팔란티어 직원들마저도 이게 유일한 강점이라고 실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따라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따라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걸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간접적인 정황으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일단 팔란티어는 이 데이터 온톨로지라는 기술을 20년 전부터 개발해 왔다라고 이제 임원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시스템을 아직 경쟁사에서 100% 따라하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관련 데이터 특허들이 20년 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개발해왔다라는 점,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팔란티어 이 기업에는 되게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파견 개발자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팔란티어에서는 FDE라고 부르는데 Forward Deployed Engineer예요. 그러니까 전방 파견 개발자인 거죠. 고객사의 최전선에 가서 한 5, 6개월간을 같이 생활하면서 실제 일어나는 문제에 부딪혀가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팔란티어의 직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실제로 이제 직원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런 일화까지 있습니다. 팔란티어에 입사하기 위해서 지원했다가 떨어진 친구들이 다 구글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빅테크의 개발자를 떠올리면 비대면이란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자신들의 회사들에 앉아서 코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데 팔란티어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완전히 현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쓴소리도 듣고, 어떻게 보면은 팔란티어는 실제로 영업직도 없습니다. 개발자가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빅테크 개발자들에 비해서 관점에 따라서는 3D 환경의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제 이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가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무실에 앉아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진짜 문제를 확인하고 그래서 진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보시면은 파견 개발자가 이 전투 훈련 현장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철모 쓰고
같이 옷 입고 헬기 타고 같이 훈련에 동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한 개발자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에서 이렇게까지 사명감을 갖고 고객의 최전선에 뛰어들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사명감이 중요한 요소이고 결국 지난 20년간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들을 확인하고 온갖 힘든 일을 해왔던 그 수많은 노고와 노력들이 쌓여서 지금의 팔란티어 플랫폼을 만들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실시간 기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개발자들이 이것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특이했던 시스템은 오픈 AI가 최근에 이 파견 개발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CEO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회사에 설립된 주된 이유가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미국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그 이념하에 세워진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터뷰를 할 때도 그 사명감이 그 회사의 이념과 반대되는 직원들은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더 팔란티어에 모이는 거고요. 팔란티어 주식 지금 사도 될까요? 정말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요즘도 많이 듣고 있는 질문이긴 한데 제 채널에서도 한번 사실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란티어의 관점으로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팔란티어의 그 온톨로지 데이터 기술을 설명하는 핵심 용어 중에 하나가 불가지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가지론이 뭐냐면 인간의 인지체계로 이 사물의 본질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각자가 파악한 정보만으로 대강 파악한다는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팔란티어를 설명하는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들 그리고 유튜버들 내용들 저도 많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팔란티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그냥 각자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만으로 팔란티어를 그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팔란티어 주식을 사도 되느냐는 팔란티어가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까요? 이걸 묻는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현재의 팔란티어 모습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미래의 모습을 진짜 상상으로 그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사도 되는지를 저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한다면 그거는 지금 제가 만들어내는 제가 상상해낸 팔란티어에 투자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진짜 팔란티어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 주식 사도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사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갖고 태도에 임하는 여러분이라면 말이죠. 왜냐면 그거는 저에게 투자하는 거거든요. 저의 생각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신 팔란티어에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질문 자체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까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달라지겠죠. 근데 행복을 제대로 정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돈이 많아져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살펴보면은 그 행복이 사실 쾌락의 관점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아져도 쾌락은 당연히 어느 순간 증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나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정의해 가다 보면은 기존에 알고 있는 명제들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본질로 찾아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 간에 그 개념들, 관념들을 정의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게 된다면 생각지도 못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이번 책에 담아보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